처음에는 좀 부담이 됐어요. 왜냐면 무당 선생님들하고 뭔가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와 이거 쉽지 않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대결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노출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2025년, 2026년은 사주 공부하고 퇴사했더니 운명전쟁 49 방송에도 나오고, 이번에 방송에 나오면서 되게 많은 질문들을 받았어요. 그 질문들을 종합해서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들을 좀 보면, 선생님은 원래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었나요? 저는 안랩과 넥슨이라고 하는 IT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해외 기술 지원, 개발, 보안 이런 쪽을 담당을 했었어요. 그런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두게 되었냐? 퇴사를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제가 몸이 좀 많이 아팠어요. 허리 디스크가 2번 터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걷지를 못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많이 재활돼서 좋아지긴 했는데, 건강상의 이슈랑 그 다음에 적성에 대한 고민, 그게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퇴사를 하기 전에 제가 면접을 총 한 40번 본 것 같아요. 거의 최종에서 많이 떨어진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회사에 대한 운이 여기까지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회사 직전 가장 무서웠던 건 뭐였냐? 당연히 경제적 현실이었죠. 왜냐면 아이도 케어하고 있었고, 저는 외벌이였거든요. 저도 이제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집을 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자랑 원금이랑 빠져나가는 돈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니까, 일단 원금이랑 이자 나가는 것만 안 나가면 내가 사주 공부했던 걸로 상담이라도 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퇴사하고 나면 이제 퇴직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잠깐 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불안함이 없어지고,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결정을 한 게 제주도로 이사를 하게 됐고, 매년마다 제주도는 한두 번씩 저희가 여행으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제주도에서 여행을 하면서 저희가 항상 입으로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제주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제주도에 한 달 살이 해볼까?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눴었는데, 언젠가는 제주도에서 좀 몇 년 정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퇴사를 할 때 내 사주를 보셨나요? 봤다면 어떤 포인트를 보고 지금이다 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퇴사 전에 당연히 사주를 봤죠. 제 사주를 보고 이 운에서 내가 가야 할 때인가 아닌가를 봤는데, 딱 판단한 근거 하나는, 대운이 묘라고 하는 대운이 있어요. 저는 묘 대운에 왔었고, 묘라고 하는 대운은 절기상 춘분을 의미하고,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음과 양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눠져서 삶이 다르다라고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세력 열어서 묘대운 딱 보잖아요. 그럼 절반 나눠서 상반기와 하반기 그 삶이 달라요. 그거와 마찬가지인 때가 유대운도 있어요. 유대운은 추분과 관련된 때. 근데 저는 묘대운의 춘분,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때, 그러니까 중간값을 보고 저의 나이를 딱 보니까 딱 39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39에 저는 퇴사를 했고, 이제 제주도로 이사를 왔고, 그래서 그 묘대운이라고 하는 걸 보고 먼저 인사이트를 얻었고, 지금이다, 이사를 가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사주는 어떻게 공부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좀 주신 분들이 있어요. 2014년 제가 안랩에서 근무를 할 당시였는데, 안랩 자체는 핵심 가치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자기 개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해야지 KPI 성과가 나옵니다. 그게 대략 한 10%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저는 해외 기술 지원 포지셔닝에 있었고, 그래서 고객들을 많이 만났어야 했었던 직군이었는데, 근데 고객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고, 그게 단순히 기술을 많이 안다고 해서 기술 지원을 잘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고객들이 원하는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하면 잘 들어야 할까라는 거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저는 독특하게 인문학을 처음에 공부를 했었어요. 인문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동양 철학이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동양 철학을 보니까 거기에 음양 오행이 나와요. 음양 오행이 나오는데 자연스럽게 명리학에 또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주라는 걸 잠깐 봤는데, 그 시기에 참 맞물리게 된 게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죠. 와이프가 호랑이띠인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사주가 좀 건조하세요. 건조한 사주들은 특징이, 일단 먼저 사람들 간의 관계를 좀 거리를 두거든요. 저희 어머니의 특징이기도 하죠. 기질이기도 하고.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호랑이띠랑 쥐띠랑 맞냐? 이러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 깊이 공부하게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띠궁합을 보는 방법론이 안 맞구나 라고 판단이 들었고, 근데 뭐 하다 보니까 참 재미가 있어. 여러분들과 똑같이 저도 책도 사고 블로그도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보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냥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는 재미. 그러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합, 충 뭐 이런 걸 딱 보면은 합이 들어왔을 때 진짜 좋고 충이 왔을 때는 뭔가 깨진 것 같고 막 그런 게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흥미가 있었죠. 근데 운이 점점점 이렇게 더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충이 왔어야 되는데 왜 합격을 했고, 또 합이 왔는데 왜 깨졌지? 약간 이런 것도 보이기 시작을 하고 서서히 뭔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뿐만 아니라 십성 이론이라고 공부, 문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안 맞는 게 많은 것 같고, 저 같은 케이스는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인성에 무재성에 무관성이에요. 그러면 저는 회사도 다니지 말았어야 되고 공부도 하지 말았어야 되고 돈도 없어야 되고, 근데 무관성이어야 되는데 저는 총 1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회사를 다녔고, 그리고 무인성인데 인성운이 또 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대운에서도 오지도 않았고, 근데 어떻게 저는 이렇게 오랜 기간 해야 할 공부를 했고 안 맞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좀 제대로 공부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대학원을 들어갔거든요. 명리학을 전공으로 들어갔어요. 갔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지만, 저는 이론을 알았으면 그래서 어쩌라고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대학원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그 이론이 어떻게 유래가 됐고 그 원리가 뭔지를 탐구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저랑은 조금 안 맞았어요. 저는 공부의 목적이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공부 이론만 빠지다 보니까 속세랑은 계속 멀어지는 것 같아. 이러다가 보면은 나 절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왜냐면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고 대화를 하려다 보면은 야, 너 용신이야? 그럼 용신이 뭔데?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 명리학을 공부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했었던 거죠. 근데 뭔가 안 맞으니까 그럼 이거는 미신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했었고, 근데 가끔은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디서부터 뭐 믿어야 하고 어디는 내가 배제를 해야 하고 그런 기준을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명리학 이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한 번 다 이렇게 훑어봤는데 좀 깊게 공부하고 그 이론으로 풀어보기도 했었죠. 뭐 십성 이론으로는 합격이야. 근데 12운성은 불합격이야. 조후로 보면 또 합격이야. 근데 또 강약으로 보면 불합격이야. 그러면 도대체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그게 근데 왜 그렇게 나오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저의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내 생각이 아니니까 그 쉽게 답이 나오지를 않더라. 그러면 다 종합해서 도대체 이 고서들은 공통적인 게 도대체 뭘까? 그거를 좀 파헤치기 시작을 했고, 근데 어떤 명리 고서든 간에 보면 태어난 월을 보래. 태어난 월이 왜 보는 거야 도대체? 생각을 해보니까 태어난 월에는 계절이 있더라고요. 계절이 거기서 춥다, 덥다, 습하다, 건조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월에는 12가지의 월이 있고 12가지에는 2가지의 절기가 있었고, 그러면 총 24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그럼 각각에 해당되는 계절의 절기마다 사람들의 특성은 다를까? 라고 전제를 시작에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한 명, 두 명 임상을 해보면서 접근해서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5월생이면 5월에 맞는 때에 특징이 나오고, 그런 걸 보고서 일단 먼저 출발은 계절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보는 방법은 첫 번째 기준은 월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월이 바로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핵심 선천성이구나.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둘씩 이론을 정립을 해가다 보니까 기질 분석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게 됐고, 그게 처음에는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천간,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10가지를 가지고서 각각의 특성을 처음에는 정리를 했었는데, 근데 그 내용은 어떤 책이라도 다 내용이 있었었고, 처음엔 그래서 별반 다른 거 없었는데 그거에 대한 기질을 4가지로 분석을 해서 단계별로 보는 방법론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명리학 MBTI처럼 파이라고 하는 거가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파이가 됐고, 그 방송에서 나가게 된 것도 파이가 됐고, 제가 만든 앱 서비스 이름도 마이 파이가 됐고, 계절에 대한 절기를 순환하는 거를 모습을 이렇게 그리면 파이 모양의 차트가 나오거든요. 그 파이 모양의 차트를 이 사주에 있는 내용을 다 거기다 대입을 해서 풀어보면, 그러면 자기의 기질의 모양이 그래프로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이론을 만들고 그러다가 특허를 내고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왔는데, 그러다 보니 저는 뚜렷한 스승도 사실 없고, 저한테는 검증을 해야 될 체크 포인트는 책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3월이 되면 제비들은 날라오는지, 몇째 주에 날라오는지, 3월 20일쯤 되면은 따뜻해지는지, 춘분이라고 하는 절기는 따뜻해지고 그 이전에는 추운지, 그거를 체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진짜 놀랍지만 절기는 진짜 과학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드는 거예요. 작년에 2025년에 3월 20일 날 춘분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월 18일 날이 폭설이 왔었어요. 되게 추웠고, 근데 이틀 후에 3월 22일이 됐을 때 갑자기 기온이 확 올라가서 이틀 전과 춘분 때에 기온의 온도 차가 12도인가 10도인가 하여튼 그렇게 차이가 났었거든요. 갑자기 추워서 두꺼운 옷을 입었는데 3월 20일 춘분이 되고 나서 옷을 벗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2024년 9월 22일이 추분이거든요. 추분 날에 그 이후에 추울까 봤거든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추분 전날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그 다음날 날씨가 싸늘해져서 그 전날까지는 반팔 입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추분 다음날 사람들이 추워서 옷을 껴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미신이 아니라 과학일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절기 과학 이론을 더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더 연구를 했던 게 어디까지 갔냐면 매년마다 반복되는 운의 트렌드를 보자.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걸 왜 보냐면 우리가 사주를 몰라도 운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왜냐면 매년마다 저만 맞이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맞이하거든요. 2024년, 2023년, 2022년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맞이하잖아요.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코로나가 팬데믹이 오면 우리나라만 코로나 팬데믹이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멈추게 만드는 무언가의 역학관계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음양이 반복되는 흐름일까를 볼까 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12년마다 겨울이 반복되는 운이 있었고, 그래서 저의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복적인 겨울의 운이 있죠. 그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 이슈가 있었고, 그러면 그 글로벌 경제가 환경이 먼저 이렇게 다운되면 당연히 개인들한테 영향을 줄 텐데 그 개인의 영향을 주면 사주랑은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운을 먼저 보는 게 있고 그 운의 트렌드에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되는 거다. 그게 첫 번째 저의 절기로 보는 방법이었고, 계절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전체로 보는 것 중에 조금 더 좁혀서 들어가 봤어요. 이제 월운, 일진운 막 이렇게 봤거든요. 일진운을 보면 일진운 속에서도 한 달 안에 음과 양이 또 반복되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절기가 바뀌는 때 있죠. 그 절기가 바뀌는 때에 음에 해당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음에 해당되는 때에 또 글로벌하게 경제적인 이슈가 또 있더라고요. 금리에 대한 문제, 관세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아니면 진짜 사회적으로 불이 났거나 그런 대해들 있죠. 그런 것들도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있었잖아요. 계엄령 선포한 그런 날짜. 그런 날짜들도 보면은 절기가 바뀌는 음에 해당하는 그런 구간, 그게 바로 지연지체라고 저는 명칭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주를 몰라도 운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이론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절기과학 이론이 됐고, 그 절기 이론으로 나의 강점을 보고자 한 게 바로 기질 분석이고, 그리고 그 절기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사주의 글자의 조합의 위치, 배합에 따라서 부에 해당하는 사주냐 아니면 명예에 해당하는 사주냐, 그걸 나눈 게 바로 부기 판별 공식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방송에서 다른 거 안 했어요. 신살 이론을 제가 보고서 판단한 것도 없었고요. 십성으로 판단한 것도 없었고, 다른 거 없었어요. 정말 없었고, 그냥 오로지 계절과 절기에 대한 내용으로 풀이를 했었고, 다만 조금 아쉬웠다면 기질 분석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얘기한 게 있었는데 그게 좀 편집이 돼서 운만 맞추고 온 점쟁이가 된 느낌이어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나는 점쟁이가 아니라 이 사람이 뭘 잘하는지에 대한 강점을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적성을 잡고, 그 다음에 그 강점과 적성을 잡았을 때 앞으로 흘러가는 운을 봐야지 미래가 설계가 될 텐데 다짜고짜 운 맞추는 게 된 거니까. 그리고 영검하시고 영험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당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영적인 능력이 발달된 일반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저의 소명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자기도 능력이 있고 역량이 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면 운 보고 맞춰야 되는 그런 니즈가 있잖아요. 그 니즈를 먼저 해주지 않으면 절대 저한테 집중하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어서 질러버린 거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여기까지 오게 됐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사주를 보는 방식이 기존과 많이 다르다는 말을 듣는, 제가 방송 나가고 나서 사주 보는 게 다르네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사주는 절기 얘기가 다예요. 그냥 저는 계절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절기로 볼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질 분석, 그 다음에 부기 판별, 그 다음에 지연지체에 대한 운, 그리고 세운에 대한 절기 흐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 사람의 기질과 다른 사람의 기질, 그래서 파트너끼리의 어떤 궁합에 대해서도 이론이 다 절기로 만들어져 있어요. 왜 이게 계속 계절만 얘기를 하느냐, 다른 이론은 전혀 보지 않느냐?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봐요. 근데 그게 왜 봐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왜 보는지를 알려면 그 명리학에서 추구하는 게 도대체 뭐였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뭘 보려고 이 이론들이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은 잘 안 하죠. 안 하고 그냥 명리학이 이렇대 라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좀 한 단계 더 뎁스를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제니, 재물운, 뭐 학문,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십성에 대한 이론이랑 격국에 대한 이론이랑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뭘 보고자 하는 거지? 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거는 일간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세워놓고 다른 타 간지의 관계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하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경쟁에 유리하냐 아니냐, 그걸 보는 거고, 경쟁에서 유리하면 입신양명이고 과거급제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불리하면 뭐 장사를 하든 가난하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해요. 그럼 결국은 그걸 보고자 하는 건 관계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 관계론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보면 신분제도 사회였단 말이에요. 가문 중심이고 신분제도 사회였고, 근데 그런 관계에서 신분의 높낮이를 파악하고자 했던 거, 그게 바로 십성과 격국이랑 기타 이론들이다. 요즘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 사람이랑 비교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내가 중요한가요? 나 자신이 중요하잖아요. 나 자신이 중요한 시대인 건데 왜 다른 사람의 관계를 보지? 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알고 내 거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엔 십성의 이론이 정말 훌륭한 이론이고 하지만 이게 우선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먼저가 아니구나. 그리고 옛날에 그런 관법이 1000년 전, 500년 전, 언제인지도 몰라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옛날의 이론들이 지금의 그게 통용이 관련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고서 명리 다 찾아보잖아요. 자평진전, 궁통보감, 적천수, 뭐 이런 고서들을 열어보면 명식의 대부분은 남자예요. 그때는 남자가 중요했어요. 남아선호 사상이어서. 근데 지금은 어때? 아니잖아요. 실제 저한테 상담 신청한 분들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거의 한 90%예요. 그게 뭐겠어요? 남자들보다 여자들로 이렇게 시대가 전환됐다는 뜻이잖아요. 양의 시대에서 음의 시대로 넘어왔다는 뜻이고, 그러면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일까를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기준점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언제냐면 2007년이에요. 2007년에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을 상담을 했는데 근데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안 맞냐면 십성 이론으로 뭐 남자가 와야 하는 운에 남자운이 안 왔고,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보이니까 이거 왜 그럴까? 그 운이 급격하게 안 맞는 구간이 언제일까를 봤더니 2007년부터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데이터에 의하면. 근데 2007년부터 어떤 사건이 있었냐라고 봤더니 그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고, 스마트폰이 처음 나온 이후에는 여자들이 사회 진출에 용이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버렸죠. 그럼 여자가 사회 진출하게 되면 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출산과 결혼이잖아요. 대만이나 홍콩이나 미국 이런 데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엄청 떨어져서 지금 0.78%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조금 올라와서 0.8%. 근데 0.7% 8%면은 거의 아이를 낳지 않는 수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것도 결혼한 사람 중에서 0.7% 8%니까. 그러면 출산이라고 하는 거, 자식이라고 하는 거를 십성에서는 식신이나 상관, 이 글자를 예전에는 봤었는데, 그런데 아이를 안 낳아. 전체가 그렇게 잘 안 낳는 상황이면 식신과 상관이라는 이름 글자를 그 자식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엄마란 개념이 사라져요. 엄마란 개념은 정인과 편인이에요. 그럼 엄마가 없으면 아빠란 개념이 사라져요. 그게 정제와 편제예요. 결혼을 안 해. 그러면 정관과 편관. 여자의 명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 사주를 기준으로. 그러면 형제도 없고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거의 외동 아니면은 아이를 안 낳으면은 형제의 개념이 없을 테니까. 그럼 앞으로의 시대의 흐름에서는 이런 보는 방법론이 깨졌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정리를 하면 음양이 있고 그 다음에 계절이 있고 계절에서 오행이 나오고 오행에서 십성이 나오고 십성에서 격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타 파생돼서 나오는 게 이제 합충이론이랑 신살이잖아요. 근데 십성이론에서 볼 수 있는 건 이런 육친,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 대한 그런 걸 볼 수도 있는 거가 깨졌다면 볼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신분의 높낮이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가 완전히 무너졌으면 이 하나를 가지고서 풀이할 수 있는 게 저는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조금 더 본질적으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십성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디서 출발했지? 그거는 일간을 기준으로 타 간지의 관계도를 보는 거니까 음양의 상관관계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생상극을 보는 거고, 그러면 얘는 오행에서 왔구나 판단이 들잖아요. 그러면 오행은 어디서 왔어? 계절에서 왔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각각의 환절기. 그러면 결국은 자연과 기후 그런 것들이 우선이고 오행이 나중이고 십성과 격국이 그 다음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실은 계절이잖아요. 1000년 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고 1000년 후인 지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어서 더 뜨거워지고 있고 막 그래서 기후가 엉망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24절기 때를 살펴보니까 정확한 절기 때마다에 추워야 할 때는 춥고 더워야 할 때는 덥고 해가 길어야 할 때는 길고 밤이 길어야 할 때는 또 길고 그런 때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니까 이거는 절기 과학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사실 계절은 상식 아닌가요? 뭐 이거를 이론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내 타주에 태어난 계절에 따라서 나의 선천성은 도대체 뭐고, 이 선천성으로 만약에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선천성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선천성으로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를 보고,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합격 전략은 뭐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수익화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적성을 알려준 다음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보여주긴 합니다. 그게 저의 시그니처였으니까. 그리고 저도 취업을 하고 회사하고 사업을 하고 하다 보니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모르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씩 돌다리 두들겨 가면서 해보고 나니까 나름의 노하우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이제 된 거죠. 운명전쟁 49 출연 제안은 어떻게 받았나? 출연 제안을 받았을 때 솔직한 심정은 뭐였나? 무엇인가? 일단 처음에는 좀 부담이 됐었어요. 왜냐면 무당 선생님들하고 뭔가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와, 이거 쉽지 않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대결을 할 수 있을까? 결이 다른 건데?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를 거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노출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2025년, 2026년은 확장하고 드러내고 해야 할 운이라는 걸 저는 보고 있었고, 저는 사주 구성이 습하기 때문에 수오행과 목오행밖에 없잖아요. 저는 사주 구성이 그래요. 근데 화오행을 만나는 때에는 더 드러나고 더 확장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답은 나왔잖아요. 가야 된다.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가서 노출시켜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출연했는데 막상 어쩌다 보니까 하다 보니 막 내가 인터뷰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 무대 위에 서고 있고, 하다 보니 뭔가 답을 말하고 있고 얼떨떨해요. 방송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저는 문제를 맞추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무당 선생님들하고 함께 팀전을 했던 거,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명리학은 어떠한 편견과 선입견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고유의 강점이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보고 단합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명리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의 가치관을 거기서 보여줄 수 있는 게 그 팀전이었고, 서로 다르지만 함께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게 명리학의 진짜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팀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방송 출연 후에 삶에서 실제로 달라진 점은, 출연 후에 이제 사람들이 지금은 좀 알아봐 주시긴 하거든요, 밖에 나가면서. 근데 언젠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제주도에는 돌고래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돌고래를 보려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저기 하면서 걸어와요, 저한테. 알아보나 보다, 나를. 그러면서 언제 나와요? 이러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 날 나왔잖아요, 저희 방송이. 그래서 그냥 수요일 날 나와요 이랬더니, 아니 돌고래가 수요일 날 나와요? 이러는 거야. 돌고래. 사람들이 조금 알아봐 주신 거. 그냥 저는 상담을 해왔던 일이 계속 일이었기 때문에 많이 나갈 일도 많이 없었고, 이렇다 할 막 크게 막 변화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온라인에서 이렇게만 좀 많이 저를 알아봐 주시고 연락을 컨택을 주시는 거가 있어서 그 부분은 되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릴 수 있게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운명전쟁 49도 마지막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